주변을 보면 80살을 넘기시면서부터 급격히 기력이 쇠하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과연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또 자신의 노후를 미리 슬기롭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소중한 지혜가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너무 사운 사돈이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왜 많은 분들이 80세 이후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는지 그 주요 원인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복합적으로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80세를 전후하여 우리 몸의 크고 작은 엔진들이 동시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작은 감기에도 크게 앓게 되고 심장과 혈관의 힘이 약해져 혈액순환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못하며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힘겹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건강 상태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사회적인 고립과 깊은 외로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우리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80세가 넘어가면 사랑하는 배우자나 오랜 친구들과의 이별을 경험하게 되고 자녀들은 각자의 바쁜 삶에 치여 자주 찾아뵙기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늘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이나 불안감과 같은 마음의 병을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몸을 덜 움직이게 되고 이는 신체 기능 저하를 더욱 빠르게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하고 식욕이 예전 같지 않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 식사량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기 쉽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매번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워 끼니를 자주 거르시거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간단히 때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면 근육은 더욱더 빨리 빠지고 면역력은 한층 더 약해집니다. 영양 부족은 단순히 기운만 없는 상태를 넘어 뇌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져 기억력이나 집중력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깊고 편안한 잠을 자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잠이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고 낮에는 하염없이 졸린데 밤에는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하실 겁니다. 야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들을 부지런히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꼼꼼히 정비하며 뇌 속에 쌓인 해로운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러한 매우 중요한 회복 과정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다음날 극심한 피곤함은 결국 신체 활동 감소로 이어져 또다시 밤잠을 설치게 되는 악순환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등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걱정 등이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은 결국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은 현저히 떨어지며 몸 곳곳에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심장병, 당뇨, 치매와 같은 무서운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80세 이후 삶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5가지 주요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걱정이 앞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비결 5가지를 하나씩 아주 구체적이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00세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평균 수명이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늘어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기분 좋게 받으며 걷는 것은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큰 비용 없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관절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온몸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허리와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넘어져 다칠 위험을 크게 줄여주고 팔을 힘차게 흔들며 걸으면 어깨와 팔 근육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조용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좋은 이웃이나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걸으며 외로움을 달래고 소중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또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식사 습관의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자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건강하게 100세를 훌쩍 넘기신 많은 분들의 식사 패턴을 유심히 관찰하고 깊이 있게 연구해보니 3가지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해가 질 무렵 비교적 이른 시간에 점심 식사량의 절반 정도로 아주 가볍게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편안한 숙면을 돕는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둘째, 매 끼니 밥상 위에 최소한 5가지 이상의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음식을 올리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하얀 밥, 초록색 나물, 주황색 당근, 붉은 토마토, 보라색 가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됩니다. 셋째, 한 끼에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맛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의 그 풍성했던 반상 차림처럼요. 이는 영양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과식을 자연스럽게 막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하루 한 번 이상의 깊은 웃음입니다. 그저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배꼽을 잡고 하하하하고 소리내어 시원하게 웃는 것을 말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은 놀랍게도 매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렇게 박장대소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가 한 번 크게 웃을 때 얼굴 근육뿐만 아니라 온몸의 300개가 넘는 근육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특히 배와 가슴 근육, 횡격막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뱃속 장기들을 자연스럽게 마사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좋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웃을 때는 엔도르핀,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팡팡 솟아나 스트레스는 저 멀리 날아가고 면역력은 한층 높아집니다. 실제로 하루 한 번 이상 크게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7년이나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일 웃을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사람들과 직접 만나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옛날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며 다 같이 웃는 것만큼 좋은 웃음 치료제는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취미 활동의 진화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취미를 꾸준히 하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놀랍게도 10년 주기로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60대에는 등산을 즐기셨다면 70대에는 서예에 몰두하시고 80대에는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게임을 배우시며 90대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뇌 속 신경세포들은 새로운 연결망을 활발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 예를 들어 뜨개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는 취미, 예를 들어 노래교실, 탁구 동호회 등은 뇌 건강과 사회성 유지에 그야말로 2배로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비결은 아침형 생활로의 전환입니다. 건강하게 100세를 넘기신 분들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장수 어르신들이
밤 9시 전후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나 5시경에 상쾌하게 기상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는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리듬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활력과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고, 반대로 해가 지면 깊은 잠과 몸의 회복을 돕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밤의 잠의 질이 현저히 좋아집니다. 또한 이른 아침에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은 마음의 안정감을 주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백세장수의 5가지 비결,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 둘째, 혁신적인 식사 습관. 저녁 소식, 오색 채소, 20가지 반찬. 다섯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생활. 이 5가지 비결은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아침형 생활은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돕고,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식욕을 만들어 식습관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잘 먹고 잘 자면 몸에 활력이 넘쳐 더욱더 많이 웃게 되고, 즐거운 취미 활동을 할 충분한 에너지도 생기게 되는, 그야말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을 당장 오늘부터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이 5가지 비결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기 운동은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딱 5분만 가볍게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5분 걷기가 조금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는 10분, 그 다음 주는 15분, 이렇게 매주 5분씩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신발은 발이 편안하고 발목을 잘 지지해주는 쿠션 좋은 운동화가 가장 좋습니다.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땅에 자연스럽게 닿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부드럽게 옮긴 후 발 앞부분으로 땅을 가볍게 차고 나아가는 느낌으로 바른 자세에 신경 쓰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식사 습관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20가지 반찬을 다 차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새로운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딱 한 가지씩만이라도 식탁에 추가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토마토, 빨강, 다음 주는 시금치, 초록을 꼭 챙겨 먹는 식으로요. 깊은 웃음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하하하고 크게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도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연습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재미있거나 감사했던 일을 잠시 떠올리며 잔잔한 미소를 짓는 습관도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렵거나 거창한 것보다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예가 배우고 싶다면 붓 대신 예쁜 펜으로 멋진 글씨를 써보는 캘리그래피부터 시작해보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카카오톡으로 손주와 사진을 주고받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즐거움 그 자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침형 생활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잠자는 시간을 갑자기 2~3시간씩 확 앞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3일에 15분 또는 30분씩만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방식으로 우리 몸이 새로운 패턴에 천천히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 매일 내가 실천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15분 걸었음, 저녁 식사 때 샐러드 먹음, 손주랑 통화하며 크게 웃었음, 이렇게요. 아주 작은 성공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더욱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걷다가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면 운동을 완전히 멈추기보다는 걷는 시간이나 속도를 잠시 줄이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다시 조금씩 늘려가세요.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로빅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운동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혼자 살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찬을 매번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이웃과 함께 반찬 품앗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너 가구가 각자 한두 가지씩만 정성껏 만들어 서로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식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웃을 일이 통 없는데 억지로 웃기가 너무 힘들다면 재미있는 옛날 사진이나 영상을 보거나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코미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그냥 입꼬리만 살짝 올려 잔잔한 미소를 짓는 연습만으로도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된다면 주변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노인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무료 강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 활용법,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잠이 너무 많거나 밤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아서 아침형 생활이 정착하기 어렵다면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15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잠시 일어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다가 다시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대별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60대는 아직 체력이 좋다고 스스로 과신하기 쉬우니 절대 무리하지 않고 지금부터 꾸준히 건강 습관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0대는 특히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 관리에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의 영양 관리가 80대 이후의 건강을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80대 이상이신 분들은 낙상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집안에서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예를 들어 제자리 걸음이나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같은 아주 가벼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거나 주변에서 들었던 실제 사례 몇 가지를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양의 김영자 할머니께서는 80살이 넘어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몹시 힘드셨지만 하루 단 5분 걷기부터 용기를 내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하루 40분씩 걷더니 걸으실 뿐만 아니라 지긋지긋했던 무릎 통증도 훨씬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걷기 모임을 통해 새로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면서 그동안 느껴왔던 깊은 우울감까지 말끔히 사라졌다고 환하게 웃으십니다. 부산의 박철수 할아버님께서는 70대 후반에 당뇨와 고혈압으로 심하게 고생하셨는데 5가지 색깔 음식 골고루 먹기를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지금은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약 복용량도 크게 줄이셨다고 합니다. 할아버님께서 매일 드시는 건강식단 사진을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보내주시는데 아버지가 날로 건강해지시는 모습에 자녀들도 무척 기뻐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다고 하네요. 서울의 이순희 할머니께서는 90살을 바라보는 연세의 손주에게 유튜브 보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재생 버튼조차 찾기 어려워하셨지만 이제는 직접 댓글도 다실 정도로 아주 능숙해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배운 다양한 스트레칭과 명상법을 매일 꾸준히 따라 하시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할머니를 괴롭혔던 불면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요즘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조급해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벌써 80, 90인데 이제 와서 이런 걸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네,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오히려 연세가 드셨을 때 작은 노력으로 더욱더 큰 건강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혼자 계시다면 소리내어 말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힘차게 한번 걸어보자 하고 외치시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 내일은 더욱더 건강해지자 라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격려하는 거죠. 몸이 너무 불편해서 운동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데 앉아서 하는 운동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TV를 보시면서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거나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것, 팔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려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요즘 치매가 가장 걱정인데 이런 생활 습관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 네,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결은 모두 우리의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돕고, 다양한 색깔의 음식은 뇌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며, 즐거운 웃음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새로운 취미 활동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규칙적인 생활은 뇌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치매 예방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면 어쩌지?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전혀 괜찮습니다. 중간에 며칠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 있는 마음입니다. 1년 동안 절반만 꾸준히 지켜도 어르신께서는 이미 크게 성공하신 겁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심하게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의 건강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건강 달력 만들기입니다. 달력에 매일 5가지 항목, 걷기 시간, 섭취한 음식 색깔수, 웃음 횟수, 취미 활동 시간, 잠든 시간을 간단하게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메모 앱을 활용하시거나 자녀에게 매일 인증샷을 보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색깔 식단표 활용하기입니다. 냉장고 문에 요일별 목표 색깔 음식을 미리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빨강 토마토, 딸기, 화요일은 초록, 브로콜리, 시금치처럼요. 장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셋째, 웃음 알람 설정하기입니다. 휴대폰 알람을 하루 3번,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거울을 보며 크게 하하하고 웃어보세요. 식사 전에 잘 먹겠습니다 하고 환하게 웃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넷째, 취미 시간표 작성하기입니다. 일주일에 요일별로 각기 다른 취미 활동 시간을 미리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서예 연습, 수요일은 노래교실 참여, 금요일은 오랜 친구와 전화 통화하기 등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거죠. 다섯째, 수면 준비 키트 만들기입니다. 작은 바구니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용할 물건들, 따뜻한 양말, 카페인 없는 허브차, 좋아하는 시집 등 물 미리 담아두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 키트를 꺼내는 일종의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계절에 따라 실천 방법을 조금씩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봄에는 일교차가 크니 겉옷을 꼭 챙겨 입고 걷고 향긋한 봄나물을 즐겨 드세요.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해 비교적 선선한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운동하시고 시원한 음식과 함께 따뜻한 국물을 곁들여 배탈을 예방하세요. 가을은 운동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니 걷기 시간을 조금 더 늘리시고 아름다운 단풍 구경과 같은 즐거운 야외 취미를 마음껏 즐기세요.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실내 운동, 제자리 걷기, 스트레칭에 집중하시고 호박, 당근, 귤과 같은 따뜻한 색깔의 음식과 영양가 높은 따뜻한 국물 요리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르신들의 몸은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하고 한 달 후에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며 서너 달 후에는 기분까지 상쾌해지고 6달 후에는 병원에서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등 뇌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더 바꿔볼까요? 마트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가고 훌륭한 팔 운동이 됩니다.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마치 보물찾기 하듯 무지개 색깔을 찾아 골고루 담아보세요. TV를 볼 때는 광고가 나오는 그 짧은 시간에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리거나 간단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네요. 80세 이후 수명이 짧아지는 안타까운 원인들부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비결,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유용한 팁까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어렵지 않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건강이 나빠졌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언제든 긍정적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저 의사 윤성준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00세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아주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어르신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함께 소통하며 더욱 값진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